자, 이번에는 그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자기소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쓸 수 있는지 이번 시간 여러분들하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앞에 보이시는 게 뭐죠? 예, 중국집 그 메뉴판입니다. 자, 여기서 짜장면을 한번 찾아보세요. 짜장면 찾으셨나요? 없죠? 짜장면이 없을 겁니다. 왜 없을까요? 네. 메뉴판에서 제가 지웠거든요. 마찬가지. 담당자들께서 평가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뽑게 되는 어떤 담당자들은 실제 여러분들에게 보고 싶은 건 명확하게 있다라는 거죠. 그게 직무와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명확한 사람인지를 첫 번째 보기 때문에 그게 잘 나왔는지를 봐야 됩니다. 또 한 가지가 그게 이력서뿐만이 아니고 자기소개서에도 명확히 나올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 부분 볼 거예요. 자, 앞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실제 뭐냐면 그 자기소개서를 평가할 때 시선이 어디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본 거예요.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 안경을 씌웠던 거죠. 평가하시는 분들을. 소제목에서 상당한 시간 빨간색이 됐죠. 상당 시간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이 소제목만 보고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소제목만 보고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옆에 거 지원자 2라고 해서 이렇게 쭉 빨간색이 이렇게 되게 많은 거 있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거는 평가하실지 모르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이렇게 했던 거고 실제 이거는 평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어디서 시선을 멈췄나라는 거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제목을 되게 중요하게 잘 쓰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쓰면 소제목을 잘 썼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식으로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썼을 때 어떤 대기업 같은 경우도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절반 이상 60% 50% 이상 뭐냐면 요약적으로 표현을 했을 때 가장 적합하다라고 나왔습니다. 즉 뭐냐면 소제목을 쓰실 때 막 되게 추상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인생은 회색,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쓰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본문에서 내용들이 함축적으로 좀 요약돼서 나오시는 게 제일 적합하다라는 거죠.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A 카페, 바리스타 3개월. 이런 식으로. 단적인 예는 거죠. 봉사활동을 했어요. 예를 들면은 사회복지사 할 거예요. A 기관에서 배운 성실함.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A 기관에서 나온 성실함. 그쵸? 뭐 만약에 물건을 팔았어. 예를 들면은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매출 향상. 이런 식으로 소제목을 얘가 매출을 상승시켰네. 성실함을 표현하네. 3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구나. 거기서 뭐가 있었지? 라고 하면서 본문을 읽게끔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적합한 사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좀 가장 첫 번째 나오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 거예요. 자, 그래요. 우리가 좀 많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자, 이러한 그 소제목에도 가장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 가장 직무와 연관된 경험이나 사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실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뭐냐면,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사회복지사를 한다, 뭐 봉사활동을 한다, 그 이외에 나는 뭐 그냥 일반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 일반 사무행정을 하고 싶다, 공공기관에 들어가고 싶다, 어디든 상관없지만 이 직무에서의 역할적인 부분, 직무 수행 능력, 내가 이거를 잘할 수 있는,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역량, 그죠? 강점,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즉 일반적인 이력서 상황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실제 여러분들이 썼던 자기소개서에서 했던 내용을 가지고 평가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잘 보세요. 현재 상황에서 보는 겁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력 자기소개서를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를 보는 겁니다.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 친구가 과거에 이런 행동을 했구나. 자기소개서에 안에서 과거에 이런 행동을 했으니까
지금 현재 입장에서, 평가자 입장에서 얘가 뽑으면 미래에도 이런 행동을 하겠구나 라고 하는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즉 미래 예측을 위해서 뭐를 하는 거예요? 자기소개서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력서 상에 있는 여러분들의 자격증,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학교, 이것들보다도 요즘에는 더 많이 보는 게 자기소개서 안에서 정말 이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 라는 것을 보고 싶어서 실제 과거의 경험을 가져와서 보여주려고, 그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아, 이 친구는 과거에 봉사활동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일을 하겠구나 라는 것이 느껴질 수 있게끔 써주셔야 되는 거죠. 과거에 이 친구가 커피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커피를 이런 식으로 탔네, 손님을 이런 식으로 대응했네, 그럼 뽑으면은 앞으로도 이 친구가 이렇게 웃으면서 혹은 뭐 이렇게 뭐 열심히 하겠구나 라는 것을 느껴질 수 있게끔 자기소개서를 써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런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습니다. 보통 400에서 500자라고 했을 때는 여기 400에서 500자, 600에서 800자, 이거는 좀 기본적인 기준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 STAR, 스타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방법을 조금 더 적극 추천드립니다. CAR, 요 기법도 괜찮은데, 되도록 여러분들이 STAR, 스타 기법이라고 하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에 대해서 어떤 내가 임무를 받았거나 목표가 있거나,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주시면 제일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시죠.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문장을 보겠습니다. 문장 구조를 보겠습니다. 핵심 문장. 자, 저의 장점은 빠른 눈치와 디테일에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첫 문장이죠. 첫 문장에 뭐가 나와야 돼요? 되도록이면은 결과까지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이유는 뭘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되게 다 디테일하게 길게 쓴다고 해서 이걸 다 읽지 않아요. 근데 첫 줄에 이 친구가 눈치와 디테일에 대해서 얘기하네. 앞으로 여기에서는 눈치와 디테일에 대해서 얘기하겠구나 라는 것을 예측하고 읽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빠른 눈치와 디테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요 아래 본문에서 눈치나 디테일에 대한 얘기가 없으면은 읽긴 읽되 뭐 읽었지? 가만있어 봐. 기억이 안 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읽어요? 아니죠. 그대로 패스해버리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첫 줄에 항상 소제목과 그 다음에 결론까지도 한 번에 같이 써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조금 더 읽어볼게요. 자, 2학년 여름방학 때 롯데백화점 행사장에서 여성 지갑을 판매했습니다. 판매 실적을 올리고자 고객의 소비 패턴을 분석한 결과 지갑의 사이즈보다는 가격에 의해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런 상황이 있었대요. 선택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니 고객들도 그래서 사이즈와 상관없이 동일한 가격대로 지갑을 정리하고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니 고객들도 더 편리하게 쇼핑을 하시며 좋아하셨습니다. 즉 내가 한 행동이죠. 그렇죠? 고객들의 판매를 하는 저를 보신 매니저께서 세일 기간에도 판매를 부탁한다며 일할 기회를 더 주었고 2개월 동안 누구보다 빨리 열심히 일한 결과 이달의 판매 왕이 됐습니다. 즉 뭐냐면 결과가 나온 거죠. 결과. 성과죠. 성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고객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눈여겨보고 작은 것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는 저의 강점은 하나투어의 상품 기획 분야에서 고객 중심의 상품을 만들고 누구보다 빨리 색다른 아이디어를 창출해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즉 뭐냐면 내가 이런 역할을 통해서 회사에서 이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썼던 거죠. 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볼게요. 첫 줄에는 결론이 먼저 나왔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에 대한 사례가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실제 사례죠. 스토리식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직무와 개인 역량에 대해서 어떻게 발휘하겠다라는 내용이 정리돼서 나왔다라는 거죠. 즉, 첫 줄에 대한 결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스토리, 그리고 그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회사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했던 부분들인 거죠.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쓰시는 거죠.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쉽게 볼게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스타기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스타기법이 꼭 답은 아니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렇게 썼을 때 조금 더 명확하게 전달이 되는 거죠. 자, 다시 설명드리면 S예요. 시츄에이션. 내가 겪었던 상황이 어떤 것이고 무엇을 달성해야 했는지, 자, 달성 여부, 무엇을 달성해야 되는지, 환경은 어땠는지, 그에 대한 환경을 설명해 주시는 거죠. 목표나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그 상황에서 내가 처리해야 되는 내가 어떠한 과업을 달성해야 되는지, 즉 뭐냐면 이유, 이걸 해야 되는 이유, 목적, 그 다음에 계획 등등 기본적인 부분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보통 이 S하고 T는 함께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 환경에서 나는 이런 것들을 과업을 달성해야 했습니다 라는 형식으로 해서 함께 나오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더 중요한 건 이 STAR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 이 바로 A예요. 액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액션은 그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내가 한 행동이에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즉 내가 했던 행동이에요. 주변에서 했던 행동이 아니고 내가 했던 행동을 조금 더 많이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에 대한 결과입니다. 결과예요. 여러분들 꼭 결과가 좋아야 되거나 그런 것만이 아니고 나빠도 상관없어요. 실패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1등을 할 수 없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괜찮아요. 즉 뭐냐면 결과적으로 얻었을 때 이게 실패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뭘 느꼈고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유나 느낀 점이 있으면 더 좋겠죠. 여기도 있잖아요.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쓰세요 라고 얘기가 있습니다. 좀 정리하자면 STAR, 스타 기법을 통해서 더 중요한 건, 거기에서 더 추가를 한다면은 뒤에, 스타 기법 뒤에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깨달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추가를 해주시는 거죠. 제가 판매를 해보니까 이렇더라, 바리스타를 해보니까 이렇더라, 바리스타를 해봐서 처음엔 다 실패했지만 다시 해보고자 하는 느낌이 들었다, 혹은 여기서 접어야겠다, 뭐 이런 느낌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 내용들이 이 부분에 들어가야 되고요. 회사에서 구체적인 역할, 특징, 지원 업무, 즉 뭐냐면 무엇을 배웠으면 그걸 가지고 이 기관, 이 회사에 들어와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써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바리스타를 해봐서 여러 가지 실습을 해봤기 때문에 실제 A 기관에서 하는 이 커피숍에서는 제가 이렇게 조금 더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배운 점을 통해서 플랜, 계획이에요. 회사에서의 계획 작성해 드릴게요. 회사에서의 계획이에요. 회사에서의 계획. 어떻게 할 것인지가 작성이 돼야 되는 게 바로 이러한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여러 개를 좀 들여서 보여드릴게요. 자, 6살 때 논밭에 볏짚이 쌓여 있는 걸 보고 빗자루를 만들어서 500원에 팔았대요. 좀 오래되긴 했지만 이 문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런 것들을 팔아봤으니까 뭐 판매업이나 이런 거 시키면 되게 잘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죠. 잘하겠구나, 이런 거 판매시키면 되게 잘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또 볼까요? 10살 때는 손재주가 뛰어난 초등학생과 함께 비즈공예를 해서 펜시 가게 사장에게 판매를 했대. 이렇게 딱 임팩트 있는 문장 한두 개가 전체를 평가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문장이 한 번에 나오는지, 아니요, 한 달, 두 달이고 계속 고심하고 다시 쓰고 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이런 내용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본격적으로 볼까요? 자기소개서 항목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성장 과정, 성격의 장단점, 그 다음에 직무 관련 경험, 지원 동기, 입사 포부, 그 다음에 그 기관이나 회사에 따라서 원하는 자기소개서 항목들이 있겠죠.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 이 5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장 과정, 성격, 관련 경험, 직무 경험이겠죠. 그 다음에 지원 동기, 입사 포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제일 중요한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 바로 이 지원 동기가 되겠죠. 지원 동기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도대체 왜 우리 기관이어야 되는지, 다른 데도 바리스타는 많은데 왜 우리 기관이어야 되는지, 왜 우리 사회복지여야 되는지,
왜 우리 언어 치료실이어야 되는지, 왜 우리 회사여야 되는지, 그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원 동기예요. 자, 그럼 우선순위가 지원 동기예요. 그래서 항상 위에 올 때가 되게 많죠. 하지만 우리는 이걸 순서대로 알아야 되니까 제가 좀 위에서부터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성장 과정. 성장 과정에는 어떤 걸 써야 되는 걸까요? 성장 과정. 기본적으로 성장 과정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적합한 가치관이나 신념이나 혹은 내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어떤 믿음, 그 다음에 지키고자 하는 거. 꼭 난 이것만은 지키겠다. 이런 것만은 지키고 살았다.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이에요. 그 성장 과정이라고 해서 내가 초등학교 때 뭐하고 중학교 때 뭐하고 고등학교 때 뭐하고 이런 연대기가 아니고요. 연대기 순이 아니고 실제 특정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신념 한 줄을 통해서 믿음, 신념 그걸 한 줄로 쓰시고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실천했었는지 그렇죠? 그냥 지울게요. 실천했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믿음에 대한 실천인 거예요. 예를 들면은 하나 제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항상 성실하라. 아버지께서 늘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이러한 강조하신 말씀을 통해서 저는 대학교 봉사동아리에서 실제 성실하게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즉 이게 성장 과정이에요. 즉 특정한 어떠한 누군가 교수님이어도 괜찮고 아버님도 괜찮고요. 주변 지인도 괜찮습니다. 혹은 나 스스로 느꼈던 것도 괜찮아요. 그걸 가지고 실제 행동으로 했던 게 뭐냐가 있냐라는 게 바로 성장 과정이라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시나요? 큰 틀은 한번 잡아보시면 되죠. 즉 내가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그 행동 하나를 어떻게 실천을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써주시면 좋겠죠. 다음에 성격의 장단점이에요. 성격의 장단점은 뭐냐면 색깔을 좀 바꿔서 성격의 장단점. 성격의 장단점 쓰라고 하면은 이것부터 뭐래요? 장점을 더 많이 써야 돼요? 단점을 더 많이 써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데 장점을 더 많이 써야죠. 굳이 따지자면 한 6대4나 7대3으로 해서 분량을 장점을 조금 더 많이 써주시고 그리고 지원 분야에 적합한 성격이면 제일 좋겠죠. 예를 들면은 이번에 좀 다른 거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좀 많이 가려고 하는데 그래, 사회복지사를 해볼게요. 사회복지사라고 지원하는데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에 대한 어떤 보조 업무를 했어. 보조 업무를 하는데 사회복지사로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많이 만나서 어울려야 돼. 근데 내 성격은 되게 차분하고 조용하고 소심해. 잘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 해당하는 업무에 적합한 성격임을 어필해 주시는 게 좋겠죠. 나는 여기에 따라서 이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어필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성격의 특성, 그 직무에 대한 성격을 우선은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맞습니다, 아닙니다를 얘기를 해주셔야죠. 그리고 단점은 어떻게 써야 될까요? 성격을 꾸역꾸역 쓰다 보면 써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스타 기법 얘기했던 거죠.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다시 한번 정리해줄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타 기법을 통해서 처음에 첫 줄은 뭐예요? 처음에 첫 줄은 소제목,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은 뭐예요? 첫 줄이 아니고 처음에 소제목을 쓰시고 첫 줄에 결론, 핵심을 쓰시는 거라고 했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관련된 사례를 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쓰라고 했죠? 사례를 쓴 다음에는 결과까지 사례가 나오고 나면은 무엇을 배운 점이나 느낀 점, 그걸 통해서 이 기관, 학교, 센터 등등등에서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
를 작성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 기본 틀 제가 계속 강조할 거예요. 자, 이 기본 틀 안에서 성격의 단점은 어떻게 써야 될까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죠. 기존의 방법과 좀 다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단점 같은 경우에는 실제 내가 지금 그것을 어떻게 고쳐나가고 있는지를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의 단점은 가끔 깜빡깜빡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깜빡깜빡하는 것을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해서 메모를 하거나 혹은 핸드폰 알람을 통해서 미리미리 맞춰놓음으로 인해서 그 실수를 줄이려고 현재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즉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ing 진행형 현재 고치려고 진행 중입니다 라고 얘기를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게 아니고 고쳤습니다 라고 해버리면 뭐가 되죠? 고쳤습니다 라고 해버리면은 실제 그거는 단점이 아니죠. 그죠? 장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점이면 장점, 단점이면 단점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 경험이에요. 경력상, 그 다음에 직무적합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해당 요구되는 분야의 실제적인 직간접적인 경험이에요. 뭐 예를 들면은 실습, 그 다음에 뭐 인턴, 혹은 뭐 아르바이트, 그렇죠? 아르바이트 경험 등등 이런 경험들이 제일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배웠던 전문된 지식, 자격증을 어떻게 공부했고 자격증 공부에서 배운 점이나 혹은 실제 학교에서 배웠던 책에서 배웠던 내용이라든지 스스로 공부했던 내용 이런 부분들이 이 내용에 나와주시면 되겠죠. 직무와 관련된 내가 하려고 하는 일, 즉 직무라는 건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서의 무엇이 장점인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보시고 그와 유사한 경험들이 있는지를 확인해 본 다음에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원 동기예요. 지원 분야에 대한 회사에 대한 자신의 적합성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뭐냐면 지원 동기를 쓰시려고 한다면은 그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분석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회사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뭐고 인재상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주로 추구하는 건 뭔지 그래서 예를 들면은 너네가 이제 카페를 해 그러면 나는 바리스타로서 들어가서 어떻게 성과를 내줄 수 있는지 즉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동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돈을 받는 대신 이 회사 이 기관에 들어가서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해줄게 라고 얘기를 여러분들이 적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이외의 동기는 되게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조금 더 가장 쉽게 써볼 수 있는 게 내가 해당하는 이 일에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이 회사에 도움이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형태가 한 줄에서 최소한 한 줄 이상이어야 돼요. 최소한 3줄에서 4줄 정도. 분량은 굳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제가 여기에서 이런 도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형태로 그 지원 동기를 써주시면 돼요.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들어가면 무언가를 배울 수 있을 거라 해서 지원했습니다. 는 아니죠. 그럼 여러분들이 돈을 받지 말아야지. 마찬가지예요. 기업에서 보는 입장이나 기관에서 보는 게 여러분들이 가시면은 어떤 일을 어떻게 해줄까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대에 부응해 주셔야 되고 그에 따라서 입사업 포부예요. 입사업 포부는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제발 좀 실현 가능한 얘기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실현 가능한 얘기. 입사업 포부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원 동기에서 얘기한 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첫째, 성실하겠습니다. 어떻게 성실할 거냐 이거지. 저는 아침에 일찍 나와서 청소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선배님들을 봐서도 늘 인사하는 사람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둘째, 그리고 제가 다루는 바리스타 기계들은 늘 깨끗이 청소해놔서 누가 봐도 항상 정리된 모습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속들을 통해서 저에게 주어진 이 업무를 이렇게 좀 성실하게 더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게 이제 입사업 포부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소제목은 어떻게 쓰라고 했죠? 소제목은 마음대로 쓰라고 했나요? 아니죠. 그 내용이 요약 형식으로 나오면 좋겠다. 그러면 요약 형식으로 나오라는 거.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전체적인 툴은 어떻게 써야 돼요? 소제목을 써주시고, 소제목 안 써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있으면 좋아요. 소제목을 써주시고, 그렇게 소제목 써주시고, 그 다음에 글의 첫 줄에서는 뭐예요? 첫 줄, 둘째 줄은 글의 전반적인 요약이 들어가셔야 되고요.
결론이나 핵심이 나오셔야 되고 결과가 같이 나와야겠죠.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나오라고 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례가 나와야 된다고 했죠. 사례는 어떤 기법이에요? STAR이라고 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실제 내가 하는 행동은 뭐였고, 행동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는 어땠는지. 결과는 꼭 좋아야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나빠도 상관없습니다. 왜요? 그 다음에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느끼게 되었는지.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성장 과정은 어떻게 써야 돼요? 지금 보면은 성장 과정은 연대기로 쓰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뭐하고 고등학교 때 뭐하고 대학교 때 뭐하고 이렇게 연대기로 쓰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신념, 가치관 이걸 한 줄로 쓰시고 혹은 이제 부모님에게서 배웠던 것들 한 줄로 쓰시고 그걸 내가 실제 실천했던 경험을 써주시는 거죠. 연관성 있게 써주셔야 되는 거. 성격의 장단점은 뭐예요? 직무와 좀 적합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거 써주시고 적합한 성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써주시고 단점은 뭐예요? 단점은 내가 현재 고쳐나가고 있는 걸 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직무 경험은 실제 직무에서 했던 실습이라든지 여러분들 실습이라든지 혹은 학교에서 배웠던 전문 지식이 관련이 있는 걸 써주시면 되겠고요. 지원 동기는 어떻게 쓰라고 했어요? 회사에 대한 홈페이지를 적어도 들어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얘네 목표가 뭔지 그런 것 좀 본 다음에 내가 거기에 맞춰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내가 여기에 들어와서 이런 거 해드릴게요. 해드릴 수 있어서 지원했습니다. 라고 하는 형태가 나오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입사 포부는 그에 대한 지원 동기에 따른 구체적인 뭐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루에 커피를 2,000잔씩 타겠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고 실제적으로 내가 실현 가능한 것을 목표로 해서 첫째, 둘째, 많게는 셋째까지 해서 입사 포부를 써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조금 속도를 좀 빨리 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실제 자기소개서 써보면은 아시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쓰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제가 드렸던 이 설명들을 기본적으로 해서 작성을 해보시면은 좀 어떤 가이드라인은 될 테니까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노력을 좀 더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